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미니예요. 진짜 미니 오리지널리티를 간직한 미니 해치백인데 지난 2014년에 3세대가 처음 출시했던 걸 생각하면은 무려 10년 만에 풀체인지를 겪었습니다. 그걸 오늘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미니는 4세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관련해서는 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공개했을 때 상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내연기관 버전하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전기차 버전의 다른 점들만 좀 짚어드리면은, 램프도 동그랗지만 이 안에 그래픽들이 많이 바뀌었고, 이 앞에 그릴 영상 같은 것들도 약간 어설픈 디자인에서 이제는 자리를 확 잡은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로고도 이렇게 약간 평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좀 적합하게 많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런 표면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매끈해졌는데, 이런 많은 변화들을 겪고도 이 차는 여전히 미니의 오리지널리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리지널리티는 전기차 버전보다 이 내연기관 버전에서 더 많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캐빈실을 딱 두르고 있는 이런 띠 같은 것들, 이런 벨트 라인도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필러 바짝 서 있죠. 이 부분이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많이 눕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연기관 버전은 다시 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간직한 모습대로 바짝 세워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루프도 이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반듯하게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니를 처음 기획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헤리티지인데, 알레기 시고니스 경이 이 차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성인 남자 4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루프라인은 그냥 미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레거시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버전과 이 내연기관 버전이 다른 부분,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이 파팅 라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파팅 라인이 여기 클레딩 위쪽부터 이 범퍼 바로 위쪽까지 이어지죠. 이게 전기차 버전은 이 보닛이 앞쪽만 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니가 3세대, 그 전 세대부터 쭉 이어오던 게 이 보닛을 클램쉘 방식으로 열리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팅 라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헤드램프 껍데기까지도 크게 열리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내연기관은 그런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요. 전기차 버전만 조그맣게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좀 파격적인 디자인들 있죠. 이 뒷부분으로 좀 오시면은 리어램프 형상이 많이 바뀌었죠. 뒷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좀 파격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이 미니의 리어램프는 원래 약간 사각형을 띠고 그 안에 동그란 그래픽들을 넣어놓은 형상이었었는데, 그게 이 전 버전 3세대 버전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서 유니언 잭을 넣어놨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영국의 헤리티지 같은 것들. 근데 그 이미지가 이번에 4세대로 오면서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고서 많은 분들이 스파이더맨 그물 같지 않냐, 거미 같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감동적인 게 픽셀 디자인을 넣어놓으면서 그 그래픽 형태만으로 유니언 잭인 거를 충분히 구현을 해놨어요. 이게 램프가 들어왔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니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한 차는 뒤에 S마크가 붙어있죠. S가 가장 기본형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쿠퍼 S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쿠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딱 타자마자 그 이번에 미니에 바뀐 인테리어 감각들을 여기서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직물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감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직물을 그냥 지루하게 한 패턴으로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굵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좀 감각적으로 펼쳐놨고요. 그리고 이런 띠 같은 것들도 예쁘게 잘 마감을 해놨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직물 소재가 주는 따뜻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원형 디스플레이.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하는 OLED 패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원형이 진짜 깔끔하게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예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미니를 고르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 가운데에 이런 속도계 같은 것들, 뭐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 가운데 계기판에서 모두 보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니가 헤리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고, 그런 측면에서 이 디자인, 예전에 나왔던 클래식 미니 실내를 보면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똑같은 형태 안에서 요즘의 기능들만 넣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레거시 있는 디자인이고 헤리티지가 담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옛날 디자인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여기도 뜨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계기판이 없다고 기능적으로 손해보는 건 또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내 공간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차는 3도어이기 때문에 이 1열 공간에 대한 공간감은 뭐 충분해요.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 앉더라도 괜찮은 게 이 루프라인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반듯하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1열 공간의 머리 공간도 괜찮고요. 2열 공간도 저번에 전기차 버전에서 디자인을 살펴볼 때 직접 앉은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저같이 키가 큰 성인 남자들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무릎 공간은 부족하지만 머리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앉을 수 있어요, 의외로. 자, 이제 미니 쿠퍼를 타고 본격적으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하고요. 이 똑같은 변속기를 이제 JCW까지 확장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DCT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응 토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대중적인 차들에 대해서 고출력을 내는 차들에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니에 들어가 있는 DCT는 그런 견고함을 한층 더 개선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DCT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도 약간은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뒤쪽에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출발할 때, 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같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마치 토크 컨버터 변속기를 단 차처럼 아주 매끈하게 부드럽게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DCT 변속기는 저렇게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약간 울컥거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전에 미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런 한계점들을 고스란히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저속에서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상황, 막히는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15km 이런 상황에서 막혔어 앞에, 그리고 다시 뚫려 쭉 밟아요. 이런 상황들 지금 물컥거림 전혀 느껴지지 않죠. 뒤로 밀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DCT 변속기의 한계점이고 단점이었는데, 이번 신형 미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정지 가속 성능 한번 살짝 볼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뒤쪽에 차가 안 오니까 잠깐 멈췄다가, 약간 심지어 언덕이 있네, 이런 곳에서 어떤 성능이 나올까 밟아볼게요. 오! 와! 생각보다 괜찮죠? 이 출력 자체도 사실 예전 버전의 쿠퍼 S보다 한 10마력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력에서 오는 거랑, 그리고 이 변속기가 매끈하게 다듬어진 거랑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 차의 정지 가속 성능이 이전보다 0.2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6.6초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미니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이 미니를 사시게 되잖아요. 근데 타고 나서 놀라는 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출력을 전달하는 과정들이나 이 변속기의 변속 감각들, 생각보다 좀 강렬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엔진 소음이 크고 진동도 크고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넘어오는 진동도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미니를 상징하는 요소들이라서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전 버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차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삐그덕거리거나 잔진동들이 생긴다거나 차체가 연약해가지고 오는 기분 나쁜 소음들은 많이 걸러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운트를 치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노골적으로 실내로 들여보내준다는 게 미니가 가진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니를 테스트해보는 장소로 이 와인딩을 고른 건데, 본격적으로 와인딩을 돌면서 하체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니를 상징하는 고카트 모드, 일단 이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좀 바꿔가지고 고카트 모드로 진입을 해볼게요. 다른 차들은 드라이버 모드, 뭐 스포츠 모드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친구는 고카트 모드라고 딱 명명을 해놨습니다. 봐봐요. 이쪽으로 하나 더 올리면은 고카트 모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비로소 여기에 RPM 게이지도 뜨고요, 이렇게 속도 게이지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에 클래식 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속도계를 띄워준다는 거죠. 상당히 보기도 예뻐요. OLED 패널이라서 이런 블랙 안부 표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고요. 밤에 달리기 되게 좋겠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고카트 모드로 들어오니까 일단 악셀 페달의 감각이 상당히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언제라도 튀어나갈 수 있는,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RPM 영역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놨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코너를 빠져나가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바로바로 엔진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상당히 쉽고 재밌어요. 막 웃음이 막 절로 지어지네. 최근에 이렇게 휠베이스가 짧은 제대로 된 해치백을 와인딩에 타고 왔던 적이 언제였나 잊어버릴 정도로 요즘 차들이 많이 커지고 움직임들도 덩달아 많이 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려면은 아주 작고 가벼운 차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런 미니 해치백이 딱 그런 데에 부합하는 차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의 크기가 몇이냐? 고작 길이가 3875mm 밖에 안 됩니다. 휠베이스는 당연히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아주 짧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차체가 경쾌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 경쾌함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요. 무거운 질량이 이 바퀴 안쪽으로만 몰아져 있다는 거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 봐. 돌아 나갈 때마다 그런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죠. 이렇게. 너무 재밌죠? 게다가 이 차의 무게가 이 크기만큼이나 또 되게 가벼워요. 2.0L 4기통 엔진을 담고 있는 200마력이 넘는 이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차의 무게는 1355kg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성능 6.6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차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니의 주행 감각을 고카트 필링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하체 감각 때문이에요. 이런 작은 차체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딱딱한 서스펜션이 여기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이런 단단한 승차감이 헤리티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작은 차체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으로 발휘했던 겁니다. 외모만 보고 미니를 골랐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서스펜션 감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니를 일상적으로만 타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갯길, 와인딩 도로를 와서 본격적으로 달려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와인딩 도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달려보면은 와 진짜 뭐 속도를 가리지 않고 차체를 강하게 잘 떠받들고 있고, 이런 깊은 코너들 쑥 돌아 나갈 때, 이야, 그렇지. 바로 이런 느낌들 때문에 미니의 운전 재미가 정말로 재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니 쿠퍼가 나오면서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했던 요소가 한 가지가 또 있긴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지금 여기 패들 시프트가 없죠? 진짜 충격적이었어. 근데 여기 기어 노브 보면은 이런 꼬다리, 여기에도 어딜 봐도 예전에는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달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니에서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수동 모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변속기를요, 한번 내리고 L모드에서 다시 D모드로 넘어가는 와중에 20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수동 모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언제 되는 건데? 언제 바뀌는 건데? 바뀌었지 지금? 지금 바뀌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수동 모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속을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패들 시프트도 없고 기어봉도 없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 이 변속기를 다루냐 궁금하죠? 네. 어디서 하냐면 이게 스티어링의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차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버튼이라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작을 합니다. 잘 봐봐요. 이거를 한번 위로 올리면 바뀌었지? 바뀌었지? 저렇게 작은 버튼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수동 모드를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변속을 뭐 이걸로 하라고? 야, 진짜 이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은 합니다. 근데 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중에 좀 달아주라. 자, 그래서 이 수동 변속기의 실망감은 좀 뒤로 하고 이 차의 가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승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4세대 미니 쿠퍼 S의 가격은 4,800만 원대로 결정이 났어요. 4,800만 원대의 가격표가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예전 3세대 미니 쿠퍼 S 같은 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를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깥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 편의사양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 가격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미니를 시승하면서 생각보다 다행이라고 여겼던 점들이 많았어요.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사라지는 거를 가장 경계하거든요. 다행히도 이 4세대 미니 쿠퍼 S 역시도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고카트 필링,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인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에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운전 재미, 이 가벼운 차이의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는 이제 이 미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이 미니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미니 쿠퍼 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